네, 안녕하세요. 제주 녹색TV 김순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 내려와서 타운홀 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타운홀 미팅에 다행스럽게 좀 당첨이 돼서 참여를 했는데 열심히 손을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영상을 같이 보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복귀해볼 분은 복귀를 하고 또 제 의견도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4개의 영상으로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을 2개로 나눠서 좀 이렇게 업로드 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좀 발표 자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복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최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이야기를 다시 한 꼭지로 다뤄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영상이 아마 일주일에 2편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좀 같이 저희 영상을 보고 나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영상을 좀 같이 들어볼까요?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어쨌든 이 국가폭력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거죠. 소위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또 분명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주 4.3에 대해서 어쨌든 소설을 보거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등등을 알게 됐지만, 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과 같은 작년 12.3 재작년이죠. 12.3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저는 나름 고민을 한 결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거겠다.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다른 예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하고 좀 다르게 좀 평가할 부분은, 저는 좀 4.3을 국가폭력 범죄로 좀 규정을 했고,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해서 형사처벌 시효를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4.3 당시에 박진경 중령이라든가, 그리고 송육찬 중령이라든가, 아니면 한병선 육군 2연대장 이런 분들은 당시에 국가폭력을 많은 양민들을 되게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태국 무궁 훈장이나 국민 훈장 무궁화장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서훈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서훈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국가가 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 범죄 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좀 이렇게 납치의 전범을 처벌하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 좀 이런 발언들을 좀 했는데, 좀 이거는 그날 타운홀 미팅에서 한 말은 아니고,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한 거는, 유족들하고 다시 타운홀 미팅 전날에 유족 간담회 인사말에서 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긍정적으로 4.3을 대응하는 좀 방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뭐냐 하면, 배상은 국가가 잘못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고, 보상은
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보상이라는 거는 행정작용이 위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법한 행정작용인데, 거기에서 어떤 국민한테 희생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를 보상하는 제도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배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특별법에서는 배상이라고 돼 있지 않고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지금 어떤 그 발언으로서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국가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이후에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후에 얘기한 게 어떤 정치의 정상화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의 정상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정치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4.3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면서 왜 4.3이 발생을 했는가, 그 당시에 왜, 그러니까 이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4.3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당시에 그 미군정이 좀 같이 그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군정은 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아직까지 물음표로 좀 남아있고, 그 이후에 어떤 양민들이 학살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되게 피해자 중심의 어떤 진상 보고만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어떤 그 피해 부분에, 학살 부분에 대한 그 기록들은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그 4월 3일날 봉기가 나기 전까지의 어떤 그 제주도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한반도의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어떤 되게 흐름들은 더 연구가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어떤 미군정의 책임도 더 많이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연구가 돼야 되고, 정확한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군과 경찰에 대한 그 어떤 책임 부분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가해 주체는 없이, 어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 주체는 없었던 게 지금까지 4.3의 관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제주특별법이 약간 그런 식으로 가해자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피해자들만 있는 형태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떤 다른 사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폭력의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안들도 이 4.3 특별법의 이런 이런 구조들을 거의 따라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중심의 어떤 서술만 있고, 가해자를 명확하게 좀 규정하고 처벌하고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좀 그 프레임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을 얘기를 했었고,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 시효를 없애겠다, 처벌 시효를 없애겠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당시에 어떤 폭력을 저질렀던 군과 경찰이 여전히 우리 좀 한국 사회에 되게 주요한 어떤 국가기관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군과 경찰이 4.3 당시에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관 자체로 명확하게 좀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물론 예전에 어떤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게 계속 이 국가폭력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내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는지는 좀 되게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4.3 추념식 때 갔었는데, 그 4.3 추념식 때 되게 구구 청년들이, 구구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찍으러 왔어요. 찍으러 와서 막 4.3에 대해서 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그 피켓팅을 하는 그 많은 시민들한테 되게 막 이렇게 혐오하고 왜곡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사성을 되게 공산폭동이라고 되게 그 빨갱이 프레임들을 여전히 씌우고 있었는데, 그러한 망언에 대해서 경찰들이 전혀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오늘 제주에선 4.3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희생자는 3만 명. 이 숫자도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장엔 극우단체가 몰려와 4.3을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들의 추모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8주년 제주 4.3 추념식이 열리는 평화공원 입구,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4.3은 공산폭동으로 벌어졌다는 피켓과 태극기를 든 극우 성향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나타난 겁니다. 현장에 있던 유족과 4.3 단체들이 폐륜 행위라고 항의하며 양쪽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너네가 사람이면 여기 오지 말아야지. 오늘 같은 날은 유족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4.3 왜곡과 폄훼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유족들은 4.3 왜곡으로 쓰라린 고통을 짊어지고 한평생 살아가야 합니까? 김민석 국무총리는 4.3과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며 희생자 명예회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사명입니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토대로 일부 참가자가 불법 행위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당시 어떤 4.3을 가해했었던 그 4.3의 가해자였던 어떤 그 국가기관들이 여전히 그 표면적인 사과는 하고 있지만 진실된 그 평가와 책임에 대해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시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 정치의 정상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정치 정상화가 4.3 이후의 정치만 좀 4.3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주화 과정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있고 지금 뭐 내란 세력이라든가 그 반민주화 정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4.3이 사실 발발됐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었었고 제주 민중이 굉장히 핍박받았었고 그 이후에는 또 미군정이 또 되게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국가폭력의 책임에 어떤 미국의 책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그 좀 그 국제적인 상황에서 되게 대미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일부분 있지만 그럼에도 좀 미군정의 책임들을 좀 물어야 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조금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당시에 저희가 지금 그 미군정이 했던 어떤 드러나는 자료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드러난 일부 자료에서는 미군 지휘관들은 제주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범죄에 동의하고 심지어 명령까지 내렸다는 어떤 정황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도 이 4.3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그 정치의 정상화라는 개념 안에 어떤 미국의 책임 역시 좀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떤 군과 경찰이 같은 국가 폭력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4.3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좀 평가하고 그리고 4.3 추념식 때 드러났던 어떤 경찰의 태도는 같은 결국 그 유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가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태도다. 이런 그 4.3에 대한 혐오 발언과 빨갱이 프레임들이 있을 때 군과 경찰이 명확하게 제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4.3에 대한 발언을 좀 중심적으로 오늘은 좀 이렇게 다뤄봤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4.3에 대해서는 예전 대통령보다 좀 더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 있다. 정도 오늘은 그 제주 녹색TV의 그 입장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제주의 뜨거운 감자인 그 제2공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의 다정한 시선이 녹색 제주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